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 역시 지난해 사상 첫 감소세로 돌아섰죠.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 예산만 380조 원을 쏟아부었어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새 정부도 인구위기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2달간 내놓은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 여성이 가임 기간에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이고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총인구는 5,173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 명 줄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생산 가능 인구는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18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 가능 인구는 이후 줄곧 감소해 지난해 3,694만 명으로 3년 만에 7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 재정이란 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에서 그 소득에 기반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줄어들게 되고 인구 전체 규모도 줄어드니까 사실 GDP 주는 거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 감사원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새 정부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6월 말 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TF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TF에서는 외국 인력 고용 확대, 부모급여 도입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 등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입니다. 인구 위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초저출산 문제이다. 이게 경제적이고 안보적이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070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1대1로 부양해야 해 우리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가 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